결혼 반지를 도둑 맞은 그날 밤 지하 창고에서는 누군가 막걸리에 독을 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술도가의 전통을 지켜오던 마광숙이 믿고 맡긴 지하 창고에서 누군가 그림자처럼 숨어들어 항아리를 열고 정체불명의 액체를 부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사라진 결혼 반지가 항아리 뚜껑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반지의 의미는 단순한 분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술도가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마광숙은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벌어지는 이상한 사건들, 막걸리 항아리에 섞인 이상한 물질, 장부에서 사라진 거래 내역, 그리고 한밤중 누군가 창고 문을 억지로 열려는 소리, 모든 것은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도 정교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더 큰 혼란은 그 모든 단서들이 오범수 그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범수는 술도가의 재정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늘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모습으로 마광숙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가 거액의 투자 실패를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표정 변화와 집요한 스마트폰 사용, 혼자 남아 장부를 확인하는 시간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광숙은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오범수가 독고탁과 은밀히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은 마치 서로의 약점을 주고받는 거래 같았습니다. 독고탁은 이미 술도가와 원수지간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신라주조를 둘러싼 과거의 배신과 횡령, 협박 등 온갖 악행으로 이 가문과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범수가 그와 만나다니 그것도 마치 도움을 청하듯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안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범수를 관찰하며 그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동시에 독고세리도 이상했습니다. 돌잔치 이후 갑자기 술도가의 발길을 끊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보살피던 한이와도 점점 멀어졌고 급기야 그녀의 이름이 누군가의 고발장에 등장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독고세리가 술도가의 중요한 정보 레시피와 해외 유통처까지를 빼돌리고 독고탁 측에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범수와 독고세리. 두 사람 모두 마광숙이 가장 신뢰했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진실은 그 고발장이 내부 인물, 즉 술도가 사람 중 누군가가 작성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동석은 자신이 소유한 LX 호텔의 대규모 투자 실패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술도가의 경영권 일부를 넘기는 조건으로 독고탁에게 자금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마광숙이 알게 되면서 그녀는 한동석마저 믿을 수 없다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술도가의 중심에는 배신과 거짓, 이중생활이 얽히며 마치 거미줄처럼 엉켜갔습니다. 문미수는 자신이 모아온 금전을 누군가에게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계좌의 수취인은 다름 아닌 오응수였습니다. 그는 지옥분과의 사업 확장을 위해 문미순 몰래 자금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히 다투고 지옥부는 그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마광숙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간의 신뢰가 무너져가는 가운데 독고세리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술도가 마당 한복판에 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싶진 않습니다. 저를 모함한 사람이 누군지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그 순간 오범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독고탁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투자 실패를 빌미로 술도가의 기밀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리를 팔았습니다. 그녀가 레시피를 아는 것처럼 꾸며서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이 폭로에 독고세리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오해와 모함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다는 사실에 말문을 잃었습니다. 마광숙은 복잡한 감정을 안고 독고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리야, 이제 알겠구나. 네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도망치지 말고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누군가 술도가의 마당에 불을 지르려 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사이에 놓여진 협박 쪽지 한 장. 이게 끝일 줄 알았나? 이제 시작이다. 진짜 폭로는 다음 달 첫 번째 보름날에.
마광숙은 쪽지를 들고 굳은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녀는 결심하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술도가의 어두운 역사까지 파헤치겠다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녀의 숨겨진 과거가 드디어 그 베일을 벗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